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어휴, 반가워요. 오늘은 뭐야? 한국 왔군요. 다른 친구가 이렇게 듣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연력학, 특히나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저번 시간에 뭐 요까지 했을 거야 아마. 요거 잠깐 보죠. 연력학 제1법칙 이후에 이제 엔트로피 얘기가 나오는 연력학 제2법칙 초반 좀 들어가다가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뒷 얘기, 그래서 이론적 얘기하고 중요한 문제풀이 조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봐. 또 들어왔네. 누구냐? 도훈, 은채, 소리 잘 들려요? 도훈, 오케이. 반가워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장소가 좀 바뀌었죠? 여기는 내 서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업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 안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집에 칠판이 있어가지고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여하튼 자, 보자. 그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겠죠. 짜잔. 아이고, 이게 지워야지. 아이고. 자,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말미에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식은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 뭐 이거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제 클라우지우스라는 양반이 요 수식을 이게 정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그냥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누는 걸 엔트로피로 정의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의미들을 이제 나중에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는 이제 이 함수 자체가 독특해서 이걸 정의를 한 다음 그 이후에 이제 볼츠만지라는 사람이 연구를 막 해가지고는 뭐 무질소도다, 뭐 상태함수다, 뭐 아마 상태함수는 그 전에 알려졌어. 뭐 무질소도다, 뭐 그다음에 뭐 앙상블이다, 이런 거 등등으로 여기에 있는 그 엔트로피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거나 그냥 이거를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그냥 엔트로피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했던 게 이게 Q라고 표시한 게 이게 이제 열량, 그러니까 정확하게 열량의 변화.
그걸 얘기하는 거고 T가 바로 이제 온도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수식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도 약간은 뭐 언급이라고 할까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것 말고 조금 더 이제 그 까다로운 방식으로 그 계산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려면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욕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시고, 입시 과정에서는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이제 이렇게 산술적으로 직접 구하는 건 언급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피 영향을 주는 요인의 첫 번째 1,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바로 열이에요. 열. 열. 얘가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요 수식이 성립을 한다면 그 엔트로피 변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대상의 무어 케이오틱 모션, 요것을 강화합니다. 혹은 증가시키거나. 그러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뭐였더라? 물 끓이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 끓이면서 뭐 대류 현상 있을 때 열 가해지면서 거기서 이제 막 물 끓일 때 톱밥 같은 거 넣어 보면 얘네들이 막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이제 대류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럼 대류와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야단법석이 된 이런 운동은 우리가 이제 무질서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무질서 운동의 또 하나의 재밌는 특징은 바로 운동은 이루어지지만 그 대상의 무게중심은 변치 않게 유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증가하게 되면, 열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무질소 운동이 증가하니까 그 무질소도를 표현하는 엔트로피의 변화도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또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좀 중요한데요. 사실은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요게 조금 독특하다고 할까, 뭐 아니면은 이제 하여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요 수식에 나와 있듯이 온도 되겠습니다. 온도. 자, 저 수식에서 저 온도의 관계 어때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자, 온도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서 엔트로피 변화랑 저렇게 뭘 보이고 있죠?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수식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온도는 낮을수록 이 엔트로피 변화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럼 온도가 낮다. 그럼 이게 대충 그냥 편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야? 온도가 낮다. 그럼 이게 저온일수록 뭐 이런 거죠? 저온일수록.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말로 굳이 쓰자면 이건 내가 어차피 이게 정이었어요. 이게 정이에요. 이 양반이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나와 있는 수식에 있는 그 각각의 어떤 변수들의 의미를 좀 따져보자는 거라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정이니까 그냥.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그 대상의 온도가 낮을수록 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뭐야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냥 그 대상의 온도가 낮을수록입니다. 약간 잘리는구나. 그 대상의 온도가 낮을수록, 자, 여기다 쓸게요. 일정 열량을 받아들일 때 무질소도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더 크다. 그래서 그 대상의 온도가 낮을수록 일정 열량을 받아들일 때 무질소도의 증가율이 크다. 이거. 이거 네. 글자가 살짝 잘리네. 이 정도. 자, 얘는 그냥
그 나와 있는 요 수식 그대로 그냥 쓴 건데 이거를 그 여러 가지 그 은유적 의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왜 뭐 이게 뭐야 자연과학 용어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 성장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올해의 뭐 국민 총생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국민 총생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하고 그 작년에 똑같은 시기에 국민 총생산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 그럼 국민 총생산은요 무조건 특별한 의미, 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는 국민 총생산은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 증가한다? 바로 물가는 무조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구조상 무조건 그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 뭐냐 뭐 이게 물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돈의 가치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그럼 그건 그 나라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어쨌거나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우리나라처럼 되게 이제 기존에 개발된 국가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낮은 편이죠. 근데 뭐 좀 개발도상국,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 이렇게 뭐 중진국 이런 말 등을 쓰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고 이미 경제적 수준이 있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이미 많다고요. 이미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돈을 좀 더 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돈에 비해서 더 번 게 아무리 많아도 기존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변화율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제 뭐 이렇게 이게 뭐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나라, 중진국 이런 나라들은 그 이미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작죠.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 비율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을 경우에는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 변화가 커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 변화율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온도라고 하는 걸 뭐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은이라고 보긴 어려워.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좀 운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절대적인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화만 측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우주에 그 뭐냐면은 열량이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절대적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의 변화량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 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Q 자 뭐 저번 시간에도 계속 했지만 자 보세요. 유니버스 유니버스 자 하고 시스템 하고 서라운딩의 관계 어떻죠? 바로 요 둘이를 더하면 이게 유니버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하고 서라운딩을 더하면 전 우주가 되는 건데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의 열량, 서라운딩의 열량 그걸 다 더하면 전 우주의 열량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주라고 하는 건 시스템에다가 서라운딩을 더한 거니까 시스템에 무엇, 서라운딩에 무엇을 더하면 그게 유니버스의 무엇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뭐 엔트로피를 넣을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뭐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량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또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열량 변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전우주의 열량 변화인데 결론적으로 이 값은 항상 뭐가 된다? 0이란 뜻입니다.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전 우주에 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려요. 그게 아니고 전 우주에 열이 없다. 아니 전 우주에 열이 없겠어요? 지금 태양도 막 뜨끈뜨끈하고 막 열 내고 막 여기도 뜨끈뜨끈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열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열이 없다가 아니라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주의
열량 변화, 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미 열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뭘 측정하는 거다?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이 열량은 그 개념상 항상 이 변화량만 측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열량은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이 절대적으로 전 우주적 기준으로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건 모르고요. 그 대상의 열량이 어떻게 변했느냐만 인간이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도 열량 변화, 그래서 내가 이게 변화라고 쓴 건데, 그거를 그 대상의 온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엔트로피 변화로 정의를 한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열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값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데, 이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의 절대적 그 열량의 함유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온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낮아져서 최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온도라고 하는 게 결국 0켈빈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론 사실 0켈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정의된 온도인지라 실제로 그 온도까지 도달하는 건 아직 불가능하지만, 모르겠어요. 아직은 불가능한데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진짜로 가상적으로 0켈빈이 됐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대상이 뭐 기체건 액체건 고체건, 물론 0켈빈 근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체계는 다 고체 형태, 고체 결정이 되겠죠. 근데 0켈빈으로 가정을 하면 그 고체 결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온이 됐건 분자가 됐건, 이것들의 운동 에너지, 병진이건 회전이건 진동이건 일체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뭐냐면 0켈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켈빈에서는 일체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0켈빈에서는. 그러면 모션이 없으니까 그게 무질서건 안 무질서건 모션 자체가 없으니까 열적인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0켈빈의 상황인 거죠. 즉 0켈빈이 일체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열량 변화 0, 뭐 열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온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무질서 운동은 증가하고 결국 이 온도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의 그 절대적인 열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닐 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경제 성장을 얘기했듯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온도 체계가 낮을수록 온도의 크기가 낮을수록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열량의 크기가 작으니까 누군가 열량을 집어넣어도 그 변화율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냥 정이니까 그 대상이 열량을 많이 흡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저온 조건일 때 엔트로피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냥 바로 기억만 해두시고 외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써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냥 정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엔트로피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읽었던 그 영어로 된 책에 이런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책에 이 수식을 쓰고 그 저자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설명하는 방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제 책이 에풍 하잖아요. 에풍. 그럼 보통 이제 재채기 소리가 크잖아요. 나도 재채기 소리가 큰 편에 속한데, 그럼 내가 에풍 하고 재채기를 하면 집에 재채기를 하면 집에 있는 그 모든 여자들이 다 깜짝 놀라요. 집에 이제 김선아도 있고 뭐 이렇게 정가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 내가 재채기를 하면은 그 뭐야 그 네 명이 다 놀라요. 깜짝 놀라고 이렇게. 재채기 큰데 재밌는 건 이 에풍 하는 이 재채기를 만약에
한국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경기. 이걸로 막 그 뭐냐면 그 해 우승팀이 결정된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알죠? 야구. 그 막 결전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우와 한데 거기서 막 내가 풍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 틱에도 티가 안 나겠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보도 저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같은 재채기를 풍 하면은 어디가 굉장히 눈에 띄겠어요? 바로 답은 명확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내가 읽었던 영어 책에 이 엔트로피의 정의에 대한, 그리고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다. 내가 이제 저기 대학교를 저기 신림동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나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선배들한테 들은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녔던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실제 있었다는 일인데 내가 직관한 건 아니야. 직관한 건 아니라서 이게 뭐 이게 진짜다고 얘기 나도 들은 얘기거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도서관에 이렇게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가본 적 있나요? 꼭 가겠죠, 여러분들. 가면 이 대학 도서관이 이게 개별 좌석이 아니라 큰 책상이 이제 오픈 좌석이에요. 그래서 큰 좌석에 아무나 앉고 그리고 책상이 넓고 그냥 의자들만 중간에 툭툭 있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내 볼일을 보는 거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완전히 열린 큰 책상에 그 대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하는 거니까 내 앞에 옆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다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거기에 어느 날 그 커플이 와서 앉은 거야. 커플 사귀는 거. 뭐 여러분 학교에도 막 사귀네 많이 하는 애들 있을 텐데 걔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애질. 그래서 뭐 둘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막 자기 왜 그래? 말고 이게 막 서로 막 연애질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잠깐 감이 올 텐데.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둘이가 공부는 안 하고 킥킥 대면서 막 이렇게 조금 와서 막 약간 막 이렇게 뭐 서로 쫙 떠들면서 이게 막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고시생 언니가 있었던 거지. 아마 좀 여러 해 공부를 했던 고시생 언니 같아요. 이거 고시를 내가 몇 번 얘기하려고 모르겠는데 고시하면 인생이 피폐해지거든요. 그 고시하는 언니가 확 공부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고시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짜증나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둘이서 막 킥킥 대는데 막 고시하고 이러면 자기는 연애도 못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열이 겹쳐가지고 둘이 막 킥킥 대는데 막 언니 뭐 공부하다가 막 우와 열이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언니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야! 너네 지금 뭐 할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와! 하자마자 갑자기 그 옆에서 퍼즐로 자고 있던 학생이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 잘게요. 이랬었던 얘기가 있었답니다. 네. 이게 내가 직관한 건 아니고 나도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여가지고 하여튼 도서관에서 갑자기 도서관 얘기니까 도서관 그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뭐 도서관에선 연애 금지. 무슨 곧 여러분 대학 갈 텐데 대학 가서 연애하더라도요 도서관에서는 연애 금지. 자, anyway, 자 요거 하여튼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아. 좋아. 잘 들리지? 오케이. 여러분 잘 들리죠? 끊김 없죠? 끊김 없죠? 오케이. 끊김 없죠? 가만히 있어. 이거 대꾸들 하네. 오케이. 그죠. 오케이. 자, 보자. 그래서 이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자, 그거랑 4. 이 연력학 제2법칙 관련해서 제2법칙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물리량이 있죠. 바로 짜잔 요거예요.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 그 발표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G 이렇게 쓰는데, 이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네. 그렇지. 우선 처음에 요 녀석이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G 이렇게 쓰고 H 빼기 T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H는 엔탈피고 T는 온도고 S는 엔트로피인데, 이렇게 이제 정의된 에너지를 깁스 에너지라고 하고, 이 깁스라는 양반은 요거 정의한 대가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하길래 정의만 했는데 이렇게 화학상 노벨상을 받느냐. 이걸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변화량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화량 표현. 자, 그럼 이제 변화다. 그럼 이제 변화량이니까 델타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그러면은 델타 H 빼기 델타 TS. 즉 뭐냐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항이니까 그 각 변화량은 각각의 변화량을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면 된다. 뭐 아주 간단한 산수죠. 자, 근데 여기다가 그 조건을 걸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을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여기다가 색깔도 바꿔볼까? 여기다가 등압 과정이라고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근데 이 등압이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특별한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압력을 일정에 유지한다라기보다는 이 등압이 실제 뭐 대부분의 화학 변화, 물리 변화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요? 바로 in the 지구. 더 쓰는 거 맞나? 더 있나 없나? 관사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스 앞에는 관사 쓰나? 하여튼 여하튼.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구라는 의미로 이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말을 쓴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놈이 뭐로 바뀐다? 바로 Q. 요런 식의 열량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구처럼 거대 서라운딩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에서는 엔탈피 변화가 바로 열량 변화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또 어떤 조건을 걸어볼 거냐면 등온 조건을 걸겠어요.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 라고 한다면 이게 온도인데 일정하니까 변화량에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뽀롱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Q 빼기 T 델타 S.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걸어주면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를 다시 쓰면 델타 G 한 다음에 여기다가 P T 요런 이제 아래 첨자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어떤 의미냐면 P는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고 T는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온 등압 조건을 이렇게 편의상 PT 아래 첨자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Q 빼기 T 델타 S인데, 여기 이제 시스템이라고 쓴 건 사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모든 연력학적인 함수는 항상 그 대상이 시스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심이 있는 거니까 모든 연력학적 함수도 기본적으로 시스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의 열량 변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로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마이너스 T로 묶어요.
그러면은 델타 S 시서템 더하기 T분의 마이너스 Q 시스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또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T 한 다음에 델타 S 시서템 더하기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때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얘가 요걸로 바뀐 거거든. 그 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버르버르버르버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유니버스의 열량은 시스템의 열량 더하기 서라운드의 열량이라고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 유니버스의 열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열량 변화가 없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0이야. 그러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쓰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델타 T, 델타 S 시서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뭐냐? 요만큼을 이렇게 바꿔 썼어요. 이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이게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등온 등업 과정에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다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짜잔 합쳐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나? 바로 마이너스 T 델타 S 유니버스 요런 꼴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걸 깁스 에너지를 정의를 하면 등온 등합 과정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를 저렇게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와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저거 아시겠죠? 알겠죠? 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되는 얘기. 자, 그럼 칠판을 좀 지워볼게요. 칠판을 지우자.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 좋아. 에이, 지우자. 쓱. 이거 지우자. 좋아. 자, 깁스 에너지 하고 있는데 그 깁스 에너지를 등온 등합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자, 요 수식인데 요 등온 등합 과정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온도라고 하는 건 절대 온도니까 항상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니까 여기에 있는 깁스 에너지하고 이 엔트로피,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 덕에 항상 그 부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호가 항상 서로 반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것으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세 번째 변화의 자발성 표현. 자발성 표현.
자,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어떤 변화가 매우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변화라고 했어요? 바로 당연한 거라고 했죠. 당연하고 상식적인 변화. 그때 그 표현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되게 이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깁스 에너지는 음수다. 그 변화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발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당연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증가한다. 혹은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가능. 임포시블. 안 되는 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요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되게 깁스 에너지 변화는 양수. 되겠죠? 자, 그리고 자발성 표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평형. 거시적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평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러면 어차피 등호 관계니까 0이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0이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컨셉을 이렇게 변화의 자발성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로부터 그 변화의 자발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어서 이 깁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그 덕에 요 양반께서 아마 노벨상을 탔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역시나 입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자, 고다. 저기 쉴게요. 지우자.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 해볼까요? 네 번째는 요거. 네 번째는 자발성과 온도의 관계.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되느냐, 절대로 안 되느냐, 혹은 평형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 그 우주 혹은 우리 지구 우주에서는 그게 누구랑 온도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요거로부터 이게 뭐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선 이 깁스 에너지 변화가 압력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대신하는 것으로 쓰이지만 어쨌거나 이 정의 자체가 뭐예요? 엔탈피 빼기 온도 엔트로피라고요. 그럼 이제 등압에서 엔탈피 변화는 열량이고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표현 그대로 등압을 걸면 얘를 그냥 이 자체로 엔탈피 변화 빼기 T 델타 S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얘는 엔탈피 변화이면서 등압 조건이니까 동시에 열량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 변화를 열량 변화 빼기 온도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델타 H 양수, 델타 S 양수. 이런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각각을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자, 델타 S 0보다 크니까 얘는 당연히 무질소도 어때요? 증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가 양수니까 이걸 우리가 수리적으로 흡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흡열이고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저 깁스 에너지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얘가 이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뭐 0보다 크긴 뭐가 커? 뭐가 커? 0보다 커? 0보다 크긴 뭐가 커? 뭐가 커? 0보다 작다. 작다.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의 의미가 바로 자발적 변화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혹은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얘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이쪽으로 넘겨가지고는 얘를 델타 S, 델타 H 하고, 여기 이제 부등호가 넘어가서 나누는 거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겠군요. 맞나요? 맞죠? 뭐 간단한 소식이에요. 그럼 이때 어쨌건 엔탈피 변화가 이런 값이고 엔트로피 변화가 이런 값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를 엔트로피 변화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도 어떤 양의 값이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녀석은 어떤 양수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양수 값보다 온도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이건 고온 조건에서 그 변화가 자발적이다 라고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온이다 혹은 저온이다 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대적이에요. 사실은 고온이다 저온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뭐냐면은 비과학적 표현이죠. 왜냐하면 고온 저온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고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정해진 수치보다 더 큰 그것을 그냥 퉁쳐서 고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흡열 조건이고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고온 조건에서 그 변화가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나중에 이제 연결 지으면 누구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르 샤틀리에 원리. 자, 저 르샤틀리에 원리 아시죠? 그래서 화학 평형의 자발성을 설명하는 뭐 간단한 수리적인 원리를 르샤틀리에 원리라고 하는데, 그 르샤틀리에 원리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그 반응의 자발성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고온 조건에서 그 흡열 반응의 경우 더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좋아.
어디 갔어? 형구. 좋아. 돈이 어디 갔어? 돈이. 이놈 말이야. 돈이 어디 갔어? 좋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는 엔탈피 변화가 음수. 자, 엔트로피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엔탈피 변화가 음수니까 이런 거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뭐 발열이 됐건 흡열이 됐건 여하튼 항상 상식적 변화로 나타나려면 깁스 에너지 변화는 음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럼 이때 얘를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뭐 짜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엔탈피 변화가 음수고요,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기 때문에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이 값이 뭐가 돼요? 어떤 음수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는 무슨 온도 체계예요? 도시 온도 체계가 아니라 절대 온도 체계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 온도 체계가 어떤 음수 값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절대 온도는 0켈빈보다 더 커야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얘는 바로 모든 온도. 왜? 절대 온도는 0보다 크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이 조건, 발열이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그 변화가 자발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열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은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의 자발성과는 관계없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질 수 있겠죠. 그럴 경우 그 뭐 반응의 자발성과는 무관하게 현재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뭐가 공급되지 않아서,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건 어떤 식의 어떻게 됐건 속도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반응의 자발성 측면의 연력학적 얘기에서는 발열 반응의 무질서도 증가면 언제나 모든 온도 조건에서 그 변화가 자발적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케이스. 오호.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짜잔 이렇게 되면서 무질서도 감소. 자, 그럼 이제 요거 부등호 풀어봐요. 넘겼잖아요. 엔탈피 빼기 T 델타 S인데 엔트로피 변화가 이게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기 때문에 얘가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호가 짜잔 뒤바뀝니다. 이 부등호 바뀌는 거 알겠어요? 음수로 나누어주면 부등호가 바뀌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발열이어서 엔탈피 변화 음수고 무질서도 감소여서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건 어떤 양수 값이네요. 그러면 어떤 정해진 양수 값보다 더 작은 온도를 뜻하는 거니까, 이 부등호가 작다를 뜻하는 거니까 이건 바로 어떤 얘기겠습니까? 바로 저온 조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반응은
저온 조건에서 그 변화가 자발적이다. 이 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을 자꾸 외부로 방출하는 그런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럼 주변 온도가 낮을수록 그 시스템이 방출하는 열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열 방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의 경우 저온 조건에서 그 변화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나 앞서 얘기했듯이 르샤틀리 원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저런 식으로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네요. 좋다. 자, 그 다음 케이스 4. 자, 네 번째 조건은 엔탈피 변화가 양수입니다. 그걸 우리가 흡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질서도는 감소합니다. 근데 뭐가 됐건 상식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그 부등호와 관련 이게 부등호를 풀었을 때 부호 관계는 이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음수니까 음수를 나눠주면 부등호가 뒤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근데 엔탈피 변화는 양수죠. 근데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잖아요.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바로 음수가 될 텐데 온도가 정해진 어떤 음수값보다 더 작다. 그런데 얘는 절대 온도다. 절대 온도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음수 온도보다 낮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온도 조건에서 그 녀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흡연의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변화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음수 온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절대 온도가 음수인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조건에서 주어진 반응이 제대로 잘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알아서 잘 일어나려면 온도는 음수여야 되는데 그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런 변화의 그 녀석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 자, 이렇게 깁스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뭐 엔트로피 변화와 관련하여 자발성 변화를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입시에서 요 연력학적인 정성적 표현을 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예시 등등등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를 지어 볼까나?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좋아. 자,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보고자 하냐면요. 얘는 뭐 억수로 복수로 많아요. 얘는 억수로 복수로 많은데 내가 드린 그 콜수 9에 몇 번째 문제가 있냐면요. 거기 49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교재로는 그 49번 문제가 있을 건데 거기 이제 무슨 고무줄 얘기가 있어요. 고무줄 얘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뭐 세부적인 계산을 실제로 해보라 이런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그 연력학 제2법칙 등의 연력학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반응의 변화 혹은 뭐 성격을 논술해봐라 뭐 이렇게 발표해봐라 이런 내용은 정말 입시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건데 몇몇 가지는 진짜 쇼킹까지는 아니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까지 냈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고무줄의 신축 과정. 거기 이제 문제 49인데 우선 여기서 이 문제의 의미는 이겁니다. 첫 번째 1. 자, 여기 제가 고무줄이라고 썼잖아요. 고무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고무줄이요. 그래서 왜 평소에 사용하는 뭐 이렇게 머리끈 고무줄도 좋고 왜 노란색으로 된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뭐 진짜로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냥 노멀한 그 고무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 고무줄이 늘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짜자잔. 고무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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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쇼쇼쇼쇼.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펴져 있는 그냥 고무줄의 단면 일부입니다. 그럼 얘를 잡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고무줄이 가늘잖아요. 가는데 이제 그거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뚝, 좀 넙대대게 그려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잡고 양변을 당겨 이렇게 쭉 당기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냥 늘어난 거니까 둘의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늘어난 거기만 한 거니까 질량이 변할 리가 있나? 여하튼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이게 이제 묘하게 선을 그어놓은 게 뭐냐면요 바로 미세 섬유 가닥입니다. 자, 고무줄과 같은 녀석을 우리가 이제 그런 재질을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뭐 성격이 같지는 않은데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화학적인 구성 이런 것들은 거의 플라스틱이나 고무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약간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성격은 굉장히 원리는 비슷합니다. 플라스틱 혹은 뭐 우리가 이걸 중합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고무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중합체일 수 있는데 뭐 요즘은 뭐 고무도 실제로 천연으로 얻는 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다 합성을 하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고무줄, 플라스틱, 중합체 모두 다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어떤 가닥 하나하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엮여가지고 내 눈에 이렇게 거시적인 고무줄로 보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쭉 당긴 거 아니야? 쭉 당기면 저 미세 가닥 이 안에서 어떻게 모델링이 되겠어요? 바로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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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지 뭐. 맞나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둘은 서로 질량은 어때요? 질량은 당연히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미세가닥이나 개수는 변할 리가 없을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짜잔 엔탈피 변화 어떻게 될까요? 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엔탈피 변화 어떻게 될까요?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이거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자, 그러면
판단하기에 앞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미세 섬유 가닥 사이의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증가. 감소하겠죠. 맞나요? 자, 뭔 말이냐면 바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오, 가까워졌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어 당겼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면 평균 사이가 감소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반데르발스 인력. 뭐 다른 말로는 분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데르발스 인력이나 분산력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 열량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과정은 발열 과정입니다. 즉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발열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럼 발열 과정? 진짜 발열 과정? 그리고 이 발열 과정은 진짜 발열 과정이고요.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검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진짜 전문적인 실험 기구를 활용해라 그게 아니라 진짜 집에 아무것도 아니고 노란 고무줄이에요. 정말 노란 고무줄. 그걸 하나 딱 들고 늘려 보는데 이 늘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피부 중에서 가장 감각이 예민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감각이 예민한 곳.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기본적으로는 입 주변이에요. 입 주변. 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사람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는 입 주변이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뭘 잘못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먹었을 때 혀로 맛만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먹기 전에 입으로 들어올 때 이 입술에 닿는 느낌부터 씹었을 때의 그 어떤 강도, 우리가 씹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게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맛을 보기에 앞서 입 주변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실제로 힘을 줬을 때 그 모든 감각까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씹는 그 순간부터 모든 생명체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입 주변을 뭔가 탁 통과하는 순간 이게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아야 내가 이상한 걸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생존이 중요하니까 그 생존에 최적화되도록 입 주변이 굉장히 예민하게 진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입 주변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노란 고무줄. 그냥 진짜 아무 막 고무줄 돼. 가져다가 입 주변에 대놓고 하나 둘 셋 팍 하면 당겨봐 이렇게 팍.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피부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닿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갑자기 확 당겨보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고무줄에서 열이 나오는 게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뭐다? 발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발열이다. 발열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얘는 요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요 늘어나는 과정은 당연히 감소 이끼마스. 왜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1. 미세섬유 사이 가닥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밀도가 증가하구나. 그럼 밀도가 증가하면 무질소도는 감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의 무질소도 감소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2. 자, 자발성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막 일어난다. 예. 자, 자발성 예측 깁스 에너지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 변화가 뭐 하려면 당연히 일어나려면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음수가 돼야 되겠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온도를 넘겨서 다시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됐죠? 여기 이제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기 때문에 요 나눌 때 부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 엔탈피 부호값은 마이너스고요. 엔트로피 부호값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양수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주어진 값보다 작은 그런 걸 편의상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저온이라고 했죠. 즉,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온도가 낮을 경우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무줄 한 봉지를 샀어요. 근데 하필 고무줄 한 봉지를 샀어요. 근데 하필 내가 고무줄 한번 샀는데 그걸 들고 내가 하필 남극 세종기지로 간 거야.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으로 뽑힌 거지. 그래서 2년 계약으로 간 거야. 그래 갔는데 내가 필요할 줄 알고 고무줄 들고 왔다. 근데 갑자기 그 고무줄 한 봉지를 우연찮게 바깥 남극의 겨울에 내버려 둔 거야. 그럼 고무줄 어떻게 된다고요? 고무줄이 지르르 늘어납니다. 즉 고무줄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내버려 두면 고무줄이 알아서 지르르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역으로 저온 조건에서 고무줄이 알아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만약에 줄어드는 과정은 이거랑 정말 반대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과정은 흡열의 무질소도 증가가 될 거 아니야. 그냥 반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과정은 고온 조건에서 이 고무줄은 알아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즉 고무줄 한 봉지를 아주 더운 지역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알아서 고무줄은 뚱뚱해져 가지고 이게 짤똥말해지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무질서도 변화를 어떤 특정 현상들에 대해서 무질서도는 그러니까 자발성 변화, 자발성 판단에 대을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적용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입시에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